여러분, 만약 달려오는 전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수십 톤짜리 전차. 사람들로 가득한 교차로. 그 순간 22살의 한 여성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훈장을 주고 전국 방송에 내보내고 최고 지도자가 직접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13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 다시 꺼내는 걸까요? 왜 북한 TV는 안전원이라는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을 연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단순한 미담일까요? 아니면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북한에는 우리나라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안전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중앙TV는 이들의 이야기만 집요할 정도로 방송합니다. 폭발물을 몸으로 덮고 순직한 사람, 사고 차량을 막다가 숨진 사람, 목숨을 바쳐 주민을 구한 사람. 그리고 항상 따라붙는 한 문장. 최고 지도자의 은혜 덕분입니다. 영웅 이야기 뒤에 반드시 등장하는 지도자 찬양.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메시지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체제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북한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전원 영웅담의 진짜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희생을 강조하는지, 왜 충성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가장 은밀한 선전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전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에서는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인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들을 안전원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정리, 범죄 단속, 주민 신고 처리, 질서 유지. 거리 곳곳에서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할과 존재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법을 지키는 조직이라면 북한 안전원은 체제를 지키는 조직에 가깝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북한 내부 문건과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안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 수사보다 사상 단속입니다. 불법 영상 시청, 외부 정보 유입, 한국 드라마, USB, 라디오. 이 모든 것이 단속 대상입니다. 즉, 주민을 보호하는 경찰이라기보다 주민을 감시하는 조직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둑보다 안전원이 더 무섭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조사 좀 하자. 그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전원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시자, 이미지가 강한 조직을 북한 당국은 갑자기 영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에는 총 대신 꽃다발이 등장하고 단속 대신 희생과 눈물이 흐릅니다. 인민을 위해 몸을 던졌다. 목숨을 바쳤다. 지도자의 사랑이 있었다. 마치 한 편의 감동 드라마처럼 안전원들을 포장합니다. 왜일까요? 왜 감시자를
영웅으로 만들려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불안할수록 체제의 얼굴을 미화한다. 즉, 주민의 두려움을 존경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로, 감시자가 아니라 수호자로 이미지를 바꾸는 순간 통제는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최근 북한 방송이 반복하는 미담 이야기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2013년 평양 한복판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사람들을 향해 달려오던 그날 한 젊은 안전원이 전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은 이 장면을 기적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한 걸까요? 이제 첫 번째 영웅담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2013년 평양 출근 시간대 사람들로 붐비는 한 교차로 학생들, 노동자들, 무게도전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 전차 한 대가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합니다. 브레이크 고장. 수십 톤짜리 쇳덩어리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밀려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길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22살 여성 교통안전원. 그녀는 전차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 한 명이 전차를 멈춘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북한 방송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막아선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뒤로 밀리면서도 주민을 지켰다. 위대한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모습을 지켜봤고 크게 감동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고 훈장이 수여되고 가족까지 방송에 출연합니다. 눈물, 박수, 찬양.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연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13년 전 사건을 지금 다시 꺼내는 걸까요? 왜 갑자기 전국 방송에서 재조명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있을까요? 사실 북한 내부 사건은 외부 취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CCTV도 목격자 인터뷰도 독립 보도도 없습니다. 오직 조선중앙TV 발표만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는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선전물의 특징은 영웅 서사입니다. 한 명의 극적인 희생을 통해 체제 충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건 그 자체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안전원은 목숨까지 바친다. 그들을 키운 건 지도자다. 그러니 인민은 감사해야 한다. 영웅 지도자 충성. 이 구조. 북한 선전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 안전원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항상 지도자입니다. 영웅조차 지도자의 은혜 덕분에 탄생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결국 주민들이 기억해야 할 건 사고도 희생도 아닙니다. 김정은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만약
체제가 안정적이고 주민들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굳이 이런 영웅 만들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지금, 왜 이 시점에,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폭발물을 해체하다, 몸으로 덮고 순직했다는 두 명의 안전원. 더 비극적이고 더 극적인 이야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웅담.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북한의 한 농촌 지역 625 전쟁 당시 묻혀있던 불발탄과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년이 넘었지만 북한 곳곳에는 아직도 터지지 않은 폭발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늘 목숨을 건 임무였습니다. 그날도 안전원 2명이 폭발물 해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선 하나, 나사 하나, 숨소리까지 죽이며 해체하던 순간 갑자기 폭발 신호. 위험하다. 그리고 북한 매체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변 주민들을 밀쳐내고 곧 터질 폭발물을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다. 잠시 후 굉음. 현장은 순식간에 연기와 먼지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한 몸을 서슴없이 내놓은 참된 혁명전사.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인민의 수호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희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장면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순직 안전원의 아내와 가족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검은 옷, 떨리는 목소리,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은덕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당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이 바라는 참된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은 가족이 슬픔보다 먼저 감사를 말합니다. 국가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억울함도 아닙니다. 오직 충성, 감사, 찬양. 이게 북한 방송의 가장 특징적인 연출입니다. 희생 눈물 지도자 찬양. 항상 이 공식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 선전 기법이라고 분석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슬픔과 상실감이 클수록 메시지는 더 깊이 각인됩니다. 즉, 목숨을 바쳐도 후회 없다. 지도자가 가족을 책임진다. 당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다. 이 인식을 주민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추모 방송이 아닙니다. 교육 방송에 가깝습니다. 살아서 충성하고 죽어서도 충성하고 가족까지 충성해야 하는 사회. 여러분이라면 이게 존경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런 희생담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내보냅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충성과 희생을 강조할까요? 단순한 미담 소개라면 이렇게 집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북한 내부 상황이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체제가 흔들릴수록 권력은 더 큰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큰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왜 안전원 영웅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내는 걸까?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난, 민심 이탈, 통제 약화, 그리고 체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하나,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전차를 몸으로 막은 22살 여성, 폭발물을 덮고 순직한 2명의 안전원. 분명 개인의 희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방송이 보여주는 방식은 어딘가 다릅니다. 사건보다 찬양이 더 많고 사람보다 지도자가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전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낸다는 겁니다. 체제가 안정적일 때는 굳이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충성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매체는 희생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북한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합니다. 먼저 경제. 코로나 이후 3년 넘게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했습니다. 식량난, 생필품 부족, 시장 가격 폭등.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마당이 더 믿을만하다. 국가 배급은 기대도 안 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즉, 국가보다 시장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체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통제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보 유입. USB, SD카드, 한국 드라마, 트로트, 유튜브 영상. 이제 북한 주민들도 바깥 세상을 압니다. 우리가 제일 잘 산다는 선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체제 충성심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목숨 걸고 충성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총일까요?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체제를 믿지 않는 것,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는 것. 바로 그 순간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영웅입니다. 영웅 한 명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목숨까지 바쳤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죄책감, 의무감, 집단 심리. 북한은 이 감정을 아주 능숙하게 이용합니다. 즉, 충성을 의무가 아니라 미덕으로 바꾸고, 희생을 비극이 아니라 영광으로 포장하고, 지도자를 권력자가 아니라 은인으로 만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원 영웅담에는 항상 마지막 장면이 같습니다. 훈장, 꽃다발,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따뜻한 사랑.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안전원이 아니라
김정은입니다. 영웅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동으로, 강압이 아닌 눈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가장 오래된 방식. 그게 바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영웅 선전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영웅이 필요하다면 그 사회는 정말 안전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불안한 사회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차를 막아선 여성, 폭발물을 덮은 두 안전원. 우리는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지킨 행동,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영웅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 방송은 희생을 보여주면서도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도자의 은혜, 당의 사랑, 충성의 본보기. 영웅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체제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추모 같지만 사실은 교육입니다. 눈물 같지만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웅은 스스로 선택해서 탄생합니다.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존경받을 때 비로소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회가 계속해서 영웅을 만들어내야만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목숨 바쳐라, 충성하라, 감사하라 이 말을 반복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불안한 사회일까요? 체제가 자신 있다면 굳이 눈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뢰는 강요하지 않아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북한 방송 속 그 화려한 훈장과 박수 소리가 어쩌면 축하가 아니라 절박함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영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체제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북한은 영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영웅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지금 그들을 보여주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질문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북한을 바라보는 가장 냉정한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겉으로 보이는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